안녕하세요. 다영입니다. 오늘도 좀 떠들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하다 보니 벌써 네 번째 팟캐스트인데요. 오늘은 부러움, 제가 자주 느끼는 감정인 이 시기심이라고도 부르고 선망, 질투라고 부르는 이 감정에 대해서 좀 떠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질투, 시기심 이런 감정들을 얼마나 자주 느끼시나요? 저는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다가 그냥 갑자기 뭔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보게 됐을 때, 주로 이제 사람인데,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됐을 때, 뭐 인스타그램이든 뭐 어디든, 그럴 때 갑자기 어떤 특정한 포인트가 딱 꽂히는 순간 너무 부러워지면서 왜 나는 저 능력이 없는 걸까? 나는 언제 저런 능력을 갖게 될까? 지금부터 도대체 뭘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부러움이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러움이 정말 크게 다가오게 만드는 그런 대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대상은 그냥 보기만 했는데 진짜 이 그 속담에 있듯이 너무 배가 아픈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사람과 저는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근데 뭔가 부럽고 저걸 내가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크게 들어서, 그날 하루에 온 정신이 거기에 꽂혀버리게 되는 그런 날이 생기곤 하는데요. 나만 그런 걸까 싶어서 사실 어디 말도 잘 못하고 그냥 남편한테만 이렇게 몇 번 이야기하고 그랬던 거긴 합니다. 그러면서 좀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시기심 때문에 괴로울까? 좀 누군가의 어떤 성공이나 축하할 만한 일들을 진심 다해 축하해 줄 수는 없는 걸까? 왜 배가 아프고 부럽고 왜 나는 저 능력이 없는 걸까?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내 마음만 쓰릴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그렇게 잘 움직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부러웠던 대상 두 명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분은 공개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분은 너무 아직도 배가 아픈 상태여서, 네,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분은 누구였냐면, 바로, 이 책을 읽다가 갑자기 이렇게 꽂혔습니다. 네.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모든 멋진 일에는 두려움이 따른다 라는 제목으로 에세이를 쓰신 이현 작가님의 책입니다. 사실 제가 이현 작가님을 너무 좋아해서 사업을 하던 그 초창기부터 이현 작가님의 그 채널의 영상들을 쭉 들었고, 제가 예전에 어린이집 투잡하면서 공방을 할 때 그때 이제 운전을 해서 공방까지 오는 거리가 꽤 있었거든요. 한 40분에서 길게 걸리면 뭐 50분, 1시간도 걸렸는데 그때 운전하면서 뭔가 영상을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때 이렇게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는 영상이어서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예능이나 이런 걸 또 막 선호하는 편은 아니라서 뭘 듣더라도 좀 지식이든 지혜든 좀 유익한 걸 듣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이현 작가님의 영상들은 다 울림이 있고 뭔가 내 어떤 기질이나 성향이라든지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센스라고 할까요? 감각 이런 부분에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현 작가님이 책을 내시면 거의 다 구매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 책을 보는 순간 이현 작가님이 그 자주 언급하시는 책이 있는데 바로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빅매직이라는 책이에요. 저도 이현 작가님 덕분에 그 책을 구매해서 읽곤 했는데 이 책을 딱 보는 순간 그 빅매직이란 책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빅매직처럼 창작, 창조, 영감에 대한 책이겠구나. 그런 책들이 많이 없는데 이 책을 보면 나의 그런 창작 활동이나 아니면 영감이 필요한 어떤 상황에서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구매한 거는 꽤 됐는데 꺼내보지를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자기 전에 좀 가볍게 읽고 잠들 만한 좀 기분 좋은 책이 없을까 하다가 이 책을 이제 책장에서 꺼내게 됐습니다.
역시나 책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뭔가 몽글몽글해지고 되게 밤에 읽기, 뭐 새벽에 읽기 되게 좋은 책이란 생각이 들었는데 책 안에 폰트도 그렇게 막 조그맣지 않고 해서 금방 읽었어요. 근데 금방 읽으면서 되게 아까운 책이었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별로 아까움을 느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현 작가님 책은 진짜 한마디 한마디가 참 너무 공감이 되고 진짜 주옥 같은 이야기가 많다. 너무 아깝다. 더 있으면 안 되나? 투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는데 사실 이현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는 막 배 아픈 그런 시기심보다는 진짜 대단하다. 멋지다. 그리고 제가 뭔가 이분의 그런 성장 과정들을 쭉 지켜봐서 그런지 팬심으로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런 책을 뭔가 그 산고의 고통 가운데 써내신 것도 참 박수 쳐드리고 싶고 뭔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제가 시기심을 느꼈다고 이야기한 그 두 분에 대한 마음이 되게 바로 정리가 되는 듯 하네요. 이현 작가님에 대한 제 마음은 대단함. 뭐랄까요. 이렇게 좀 박수 쳐드리고 싶은 그런 응원하는 마음에서의 시기심? 나도 이현님처럼 이런 멋진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느낌의 부러움이라면 제가 이제 이야기할 두 번째 분은 제가 사실 잘 알지 못하고 얼굴은 몇 번 이렇게 뵙고 인사도 나눈 적 있지만 사실 이분이 어떤 스토리로 그 일을 하게 되셨는지도 잘 모르고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신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근데 실력적으로 너무나 뛰어나신 거예요. 진짜 보자마자 이렇게 입틀막을 하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너무 잘한다. 진짜 부럽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빨려들듯이 그분의 어떤 그런 작품들을 매료돼서 바라보다가 왜 나는 이걸 팔 생각을 못했을까? 왜 나는 아직 이 실력이 되지 못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가 약간 좀 우울해지고 괴로워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제가 스마트폰으로 보다가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조용해지니까 남편이 뭐해? 이래서 사실 이분 걸 보고 있는데 너무 부럽다. 나도 이렇게 잘하고 싶다. 이랬더니 잘할 수 있다고 충분하다고 지금 실력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해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노력을 하고 뭔가 전문적인 기관에서 공부를 하고 배워서 그런 실력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자신감 같은 건 있어요. 근데 뭔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 배워서 이분처럼 해봐야지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도대체 뭘까 좀 나쁜 마음 같은데 참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주를 보냈는데요. 어쨌든 덕분에 저도 그 능력을 갖고 싶어서 한 주 동안 이것저것 서칭도 많이 하고 뭔가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스킬을 더 스킬업 하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좀 노력을 하면서 공부도 해보고 결제해놨던 클래스 101의 그 강의들도 몇 개 찾아서 들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 시기심을 느끼기 전보다는 조금 더 성장한 그런 한 주를 보낸 것 같긴 한데요. 참 이 부러움이라는 게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러운 감정을 느끼는 순간 나를 스킬업 시켜주기도 하지만 약간 이 뭔가 내가 졌다는 느낌? 그 느낌이 참 괴로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나는 이 세상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기고 지는 걸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할까 하면서 또 괴롭더라고요. 누군가의 잘됨을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응원해주면서 긍정적으로 나도 저분처럼 저분의 이런 좋은 점을 닮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건지 참 그런 마음들 때문에 괴로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부러움
그리고 선망, 질투라고 부르는 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단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건 뜻이 다르니까 이렇게 여러 개가 존재하지 않나 싶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색해 본 거를 다이어리에 좀 기록을 해놨었는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네, 선망과 질투 이 두 가지를 비교한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적어 놓은 걸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선망은 남이 가진 것에 대해 나도 갖고 싶다며 부러워하는 것이고, 질투는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가지지 못하도록 내가 갖도록 빼앗으려는 것을 말한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뭔가 그렇다고 제가 그분을 뭔가 빼앗고 뭐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막 안 좋은 댓글을 달고 막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좀 찔렸어요. 내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분이 가진 능력보다 내가 더 좋은 능력을 가져서 내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불편한 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러면서 저는 이어서 이 감정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르겠어서 그동안 내가 살면서 부러운 감정을 느꼈던 사람들이 한 명은 아닌데 이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어떤 공통점 같은 걸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친구 중에도 있었고, 또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도 있고, 유튜버 분들 중에도 있고, 연예인 중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점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이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어떤 감각, 센스를 갖고 계셨어요. 물론 세상에 사진, 영상 잘 찍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분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놓는다면 그 분위기가 되게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어떤 말로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성격, 잘 알지 못해도 이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감각, 센스 같은 게 제가 느끼기에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면 부러운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너무 배우고 싶은 마음이 곧바로 들었고, 클래스를 운영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운영하지 않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뭐 어떤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는지, 뭐 어떻게 영상을 촬영하는지에 대한 그런 자세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 분들이 또 많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또 더 약간 답답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어디에 가야지 저 감각과 저 센스, 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되게 괴로워진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내가 갖고 싶어하는 저 능력, 기술, 감각, 센스를 갑자기 내가 갖게 됐다라고 상상을 해본다면 좀 어떤 기분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뭐든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되게 좀 수집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거의 1인 기업인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진짜 사진을 너무 잘 찍으시는 거예요. 물론 작품에 대한 퀄리티도 뛰어나시지만 사진이 멋지니까 작품까지 같이 멋져 보이는 그 효과가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어디 가서 사진을 못 찍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어떤 도달하고 싶은 목적지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러워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정도까지 사진이나 영상 기술을 스킬업 하고 싶구나 이런 걸 몰랐을 것 같은데
와, 누군가가 탁 내 눈에 갑자기 들어왔는데, 와, 저 사람 뭐지? 왜 이렇게 잘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사실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밉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기술을 내가 사실 엄청 원했던 거구나. 나도 저걸 갖고 싶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저 사람을 축복해주지 못하고 응원해주지 못하지는 어쩌면 정말 말 그대로 저 사람을 내가 잘 알지 못해서인 거고, 잘 알았다면 진짜 내 친구니까, 내 가까운 사람이니까 막 잘 됐다며 축하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느꼈던 그 알 수 없는 그 답답하고 하는 그 마음은 저에 대한 답답함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말하면서 듭니다. 나도 저렇게 스킬업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방법을 모르겠어서 답답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까 오히려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을 보지 못했으면 저는 제가 더 스킬업하고 싶은 영역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덕분에 이쪽으로 내가 더 잘하고 싶구나, 더 공부하고 싶구나 라는 걸 좀 깨닫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그 시기심을 느끼는 그 감정의 레벨이 또 떨어지고 약간 무덤덤해지면 또 공부도 같이 이렇게 멈추게 되긴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이 사진이나 영상을 배워왔던 그 역사를 좀 거슬러 생각해보면,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올린 영상이 너무 예뻤고, 어떤 사람이 올린 사진이 너무 예뻐서 도대체 저런 느낌은 어떻게 내는 거야를 찾다가 가끔 그렇게 본인의 카메라나 렌즈 어떤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강의 속에서 공개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제가 또 따라서 그 카메라를 구매해 보거나 이렇게 세팅을 맞춰서 찍어 보고, 그래서 비슷한 결과물을 얻었을 때 되게 만족스럽고 뿌듯하고 막 그랬던 경험들이 생각이 나네요. 사실 제 마음속에서 이 시기심이라는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오늘 이 팟캐스트를 켜는 게 맞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 한 그 구독자 분께서 댓글을 이렇게 제 팟캐스트에 남겨주시는 한 분이 계신데,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를 담아 달라고, 그게 참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래, 정리되지 않았지만 그냥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와 떠든다고 생각하고 한번 켜보자 이런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쪼들리면서 켰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정리가 돼서 지금 제가 되게 기쁘네요.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갑자기 정리된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이 부러움과 시기, 질투가 진짜로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를 지금 이렇게 경험으로 느끼게 되네요. 그러면서 제가 일기에 또 무슨 이야기를 썼냐면, 내가 그럼 정말 되고 싶어 하는 어떤 이상점, 어떤 모습이 되면 내 모습이 정말 마음이 들까? 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글을 적어봤거든요. 약간 민망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운동이 있어서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갖고 있고, 긍정적이고 지적이고 넉넉하지만 계획적인 현명한 소비를 하고, 믿음이 좋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에 서투르지 않고, 자세가 반듯하고 편안해 보이는데 옷을 입는 자신만의 어떤 센스가 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만의 시간을 늘 가지고 건강한 취미 생활들을 즐기며 물을 자주 마시고 음식을 적당히 절제할 줄 알면서 책을 좋아하고 여유가 있고 무례한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을 여유 있게 컨트롤하고 사진을 감각적으로 찍고 글을 잘 쓰는, 다양한 제안을 받으면서 일하는, 취미 삼아 팟캐스트를 하는, 감각적으로 자기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그게 나의 이상형이라고 적었네요. 뭔가 이렇게 말하면서 저의 민낯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 민망한 마음이 좀 드는데요.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들은 다른 분들도 그런 원하는 자기의 이상점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모든 모습이 갖춰진 내 모습은 되게 굉장히 멋지고 뿌듯할 것 같기는 한데, 그 모습을 생각하면 되게 약간 갑갑하다고 할까요? 힘들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대단한 일들을 다 잘 해내는 내 모습을 생각하면 약간, 좀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를 잘 모르겠는 게, 아니, 이상점은 그렇게 높은데, 지금의 내 모습은, 편안한 옷을 찾고, 편안한 신발을 찾고, 주변의 환경도 되게 내가 아주 편안하게, 몸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세팅을 자꾸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도 충돌이 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나는 이상적인 내 모습으로 되어가는 걸 원하는 걸까? 아니면 그게 아닌 걸까?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도 인간미가 있게 느껴지는 부분은 편안함 쪽이 아닐까 싶고, 이상점은 내가 평생에 걸쳐서 천천히 뭔가 만들어 가야 하는 지점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제가 방금 읽었던 그 모든 포인트가 하루 만에 다 보여지는 그런 게 아니라 살면서 하나하나 그런 매력을 하나하나 이렇게 꺼내듯이 보여지는 부분들이겠지 생각을 하면서 그런 내 목표를 두고 성장하려고 노력하면서, 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 딱딱하거나 어떤 100점짜리 같은 그런 인간의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늘 기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점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삶의 좋은 목표를 세우고자 이상점을 떠올린 건데, 또 다시 그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00점짜리 인간이 되려고 내가 자꾸 어떤 평가하는 그 측정하는 항목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나는 몇 점인가? 독서를 좋아하는 내 모습은 몇 점인가? 물을 잘 마시는 내 모습은 몇 점인가? 그렇게 자꾸 체크하면서 점수 매기면서 살면 참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상점을 떠올리다가 피곤해진 게 아닌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두고 살아가시나요? 저는 기준은 있지만 그렇게 지켜가면서 사는 것 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저는 어떤 대단한 내가 되는 것보다는 나의 어떤 지금의 편안함, 만족, 행복 이런 것들에 더 큰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살면서 안주하게 될까 봐, 발전이 없을까 봐 걱정을 하면서 또 이상 지점들을 자꾸 이렇게 생각해보고 글로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참 그런 것 같아요. 편안한 건 좋으나 지금 이대로 멈춰 있는 건 또 마음에 들지 않고 발전은 해야 될 것 같고, 또 발전을 하자니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몇 번의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에 마음 먹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30대가 들어서면서부터 걱정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용기 있던 20대를 보냈었는데 그 용기가 참 어디 갔는지 30대가 되면서부터는 참 모든 고민이 많아지고 시작하기 전에 재는 것도 많아진 것 같아요. 핑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좀 이 시기심과 질투에 대해서 해보다가 어떤 내가 그러면 부러워하는 대상은 내 이상점 일 거라 생각이 들다 보니, 그럼 내가 원하는 나의 이상적인 모습은 뭘까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제가 챗 GPT에다가 왜 인간이 부러움을 느낄까요?에 대해 좀 질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답변들이 되게 좀 재밌기도 하고 했는데, 그걸 좀 나눠보면서 오늘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인간이 부러움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부러움을 느끼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러움은 자아평가, 경쟁, 사회적 비교 등과 관련된 복잡한 감정입니다. 그렇군요. 복잡한 감정이라서 이걸 좀 해석하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러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한 몇 가지 이론적인 해석입니다. 첫 번째, 사회적 비교 이론.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 비교에서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점을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자아에 대한 평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결정하게 되고 내 평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보일 때 부럽다라고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되게 논리적입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자아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아평가가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부러움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자아평가가 낮은 사람들은 자신과 비교하여 더 나은 결과를 보인 사람에게 부러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나를 좀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 높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테니까 비교하거나 부러운 마음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줄어들 거고, 근데 자아평가가 낮으면 대부분의 사람들, 마주치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 보일 수가 있겠네요. 저는 내가 자아평가가 낮은 편일까 생각했을 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또 그런 것 같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진짜 부럽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어떤 대표님께 코칭을 받는데 그 대표님께 누구를 보면 참 대단한데 저는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높은 이상을 갖고 있다. 그분들은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나를 또 높게 평가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러움이라는 감정에 따라온 이 자아평가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 메타인지 능력이 진짜 중요하구나를 오늘도 이 챗GPT 덕분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자원과 보상. 부러움은 때로 자원과 보상의 불균형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거나 필요로 하는 것일 때 이를 통해 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는데 내가 얻게 된 보상, 그리고 누군가가 나와 비슷한 걸 했는데 그분은 갑자기 릴스가 막 터지던지 해가지고 똑같은 걸 올렸는데 누구는 막 더 잘 돼. 알고리즘을 막 타요. 그런 걸 보면서 부러움을 느낄 수 있다. 근데 그런 부분이라면 제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던 그 부러웠던 그분은 그렇진 않았어요. 늘 꾸준히 뭔가를 쌓아 올려서 한 분 한 분 팬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대단해 보여서 왜 나는 저런 끈기와 성실함이 없을까 라면서 부러운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 사회적 승진. 사회적 승진에 대한 욕망이나 목표를 가진 사람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성과를 보고 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쟁적인 사회에서 보다 나은 위치를 향해 가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에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더 뭔가 잘 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느낀 감정도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나도 저 능력을 가져서 더 잘 되고 싶다.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근데 뭔가 저 사람이 금방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나는 언제 되나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싶고 그 사람이 하던 일을 못하게 만들고 그런 마음은 없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로 가도 좋은데 내 길은 나는 언제 저렇게 약간 그런 마음에서 부러운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문화 및 가치관. 특정 사회나 문화에서는 성공, 부유, 인기 등이 가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가치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그런 가치를 보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4번과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회적 문화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특히 이 한국 사회 능력주의와 이 세속주의에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진짜 공감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부러움이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감정임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부러움을 경험하는 것이 자신의 욕구나 가치를 더 잘 이해하고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한 가지만으로 이루어진 게 부러움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또 부러움을 경험하는 게
나의 욕구, 가치를 더 잘 이해하고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에도 공감이 되네요. 부러움을 딱 느끼는 순간, 아, 내가 이걸 원하고 바라고 있구나라는 나의 어떤 욕구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어쩌면, 이거 진짜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지금 투잡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있는 회사는 무역회사거든요. 이거 대표님 보시면 안 되는데, 절대 내 채널을 공개하지 말아야겠다. 대표님이 좀 나이가 있으시고 지금 무역회사를 굉장히 오래 하셔서 돈도 많이 벌어보셨고 일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도 되게 뛰어나신 편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부러움을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대표님 말고 그 남편분이신 사장님이 계세요. 근데 사장님이 사진작가 협회에서 굉장히 좀 높은 자리에 계신가 봐요. 근데 그 사장님이 전 몰랐는데 그 회사에 붙어 있는 액자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액자들이 당연히 저는 어디서 그냥 사온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찍으신 거라는 거예요. 약간 그 사진은 약간 어나더 레벨? 뭔가 진짜 그 사진전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떻게 찍은 거지? 약간 이런 듯한 그 윈도우 배경화면 같은 그런 고화질에 선명하고 그 안부 대비가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고 색감 선명하고 그냥 완벽한 그런 전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진들이 액자에 막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약간 이 감정을 비슷하게 느낀 것 같아요. 부럽다라기보다는 대단하다. 나도 사진 좀만 더 공부하면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러움, 뭔가, 와, 대단한데? 라는 그 마음이 나의 욕구를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는구나, 라는 걸 오늘 이 시간에 좀 깨닫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라면 앞으로 누군가가 부러워질 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저 능력, 저걸 필요로 하는구나에 대한 내 필요를 보면서 좀 마음이 요동치기보다는 내가 저 능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볼까라고 발전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한 발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부러워하는 감정 대신 좀 더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요? 부러움 대신 더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감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 주변의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감정은 부러움을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그것들을 가진 것에 대한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좋은 말이고 진리인 말인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제가 물어봤겠죠. 두 번째, 자부심. 자신의 성취나 노력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부러움 대신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고 자신을 칭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좀 적용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뭔가를 성취했을 때 약간 저를 칭찬해 주는 시간을 크게 갖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나 대단한데? 잘했는데? 그냥 요 정도? 근데 그것보다 여기 챗GPT가 추천해 주는 것처럼 좀 더 나의 성취나 노력에 대해서 내 스스로 좀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정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아침에 매일 쓰는 일기에 내가 전날에 했던 성취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나의 노력, 그간의 어떤 고통들,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들, 그리고 어떤 떠올린 아이디어에 대한 칭찬들, 감탄들,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공감과 연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행복에 대해 부러움을 느끼는 대신 그들의 성공을 축하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공감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아직 저한테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에 내가 같이 기뻤던 적이 진짜 친한 친구들, 가족 말고는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약간 보통 인스타 같은 데가 그렇잖아요.
이게 1대1로 만나서 제가 사실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런 성취를 얻었답니다 라고 하면은 되게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인스타에서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사실 그냥 올라오는 피드들이 어쩌면 좀 뭐랄까 약간 당하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고 싶은 부분은 아니었는데 보게 된 거니까. 근데 그걸 보면은 그냥 약간 자랑하네라는 느낌이 사실은 솔직하게 더 크게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 솔직한 제 감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스타를 제 컨디션이나 어떤 감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잘 안 보려고 해요. 그걸 봐도 저한테 도움이 안 되고 마음만 더 상하기 때문에 잘 안 보고, 제가 글을 올릴 때도 그냥 글 올려놓고 좋아요나 이런 거를 최대한 안 보려고 요새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자기 발전. 부러움 대신 자기 발전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개인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금전적인이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금전적으로도 도움이 되겠죠. 네,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쵸? 그냥 부러움에 막 쌓여서 그 사람을 막 계속 들여다보고 이것보다는 나는 이제 그럼 뭘 해보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공부를 한다든지 뭐 어디 나가서 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이제 사진이니까 나 출사를 뭐 해본다든지 영상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찍어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해보면 좋겠죠. 저는 4번의 방법을 항상 선택하는 것 같기는 해요. 5번, 창조성과 호기심. 창조적인 활동이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자신의 호기심을 탐구하는 것은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거 너무 5번이 좀 공감되고 도움되는 말인 것 같은데, 제가 좀 긍정적이어질 때가 언젠가 생각해보면 늘 호기심이 들 때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챗GPT 제가 잘 찾았네요. 이 어떤 감사나 공감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부분을, 이런 부러움이 막 질투하는 마음이 들 때, 내가 감사해야지, 공감해줘야지. 이것보다 저한테는 그러면 나는 지금 이걸 필요로 한다는 거네. 그러면 어떤 걸 좀 더 알아볼까? 라고 하면서 제 호기심이 드는 그 지점들을 계속 찾아서 따라가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잊게 되면서 그 능력, 내가 찾은 그 필요에 집중하면 자기 발전도 될 거고, 그렇게 내 어떤 능력과 성취를 인정해주는 자부심도 같이 생겨나게 되면은 내가 더 좀 나에 대한 그 자아평가 기준이 좀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들의 그런 성공이나 이런 것도 기뻐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이거 되게 깊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럼 부러움이 들 때 1번, 나 이거 필요하구나. 2번, 뭘 해볼까? 이렇게 호기심으로 발전시켜 가는 방향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어떤 호기심을 따라가서 얻은 뭐 지혜나 지식이든 뭐 기술이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얻은 거에 대해서 나 이거 얻었구나. 이 감정을 느끼기 전보다 나 조금 더 발전했어. 잘했다. 라고 하면서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 대한 평가를 높이고, 그러면서 나에 대한 그 뿜뿜한 자존감을 가지고 누군가의 그런 성취도, 저 사람도 저렇게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내고 뭔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그 기쁜 그 뿌듯함을 느꼈겠구나. 저 마음 나 공감돼. 라고 하면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연결해 가면 되겠구나 라고 싹 정리가 되네요. 오늘 팟캐스트 하기 너무 잘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들을 갖는 것은 삶을 보다 만족스럽게 살고 자신의 행복과 만족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겠습니다. 네, 부정적인 감정에 막 얽매여 있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이런 감정들을 갖는데, 제가 조금 더 정리해 보자면 순서가 있다. 그래서 일단 또 말하지만 필요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호기심으로 발전시켜서
나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그런 다음에 누군가에게 공감해 줄 수 있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커져가는 약간 깔때기처럼 이렇게 가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약간 궤변 같나요? 저한테는 되게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는 큰 깨달음이 들어서 너무 기쁜데요. 그런 생각도 가끔 듭니다. 감정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다 있지만 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먹이사슬처럼 뭐 제가 바퀴벌레를 싫어하니까 모기를 싫어하니까 모기는 나쁜 어떤 벌레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모기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고 바퀴벌레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나쁜 감정이 필요한데도 이유가 있을 텐데 오늘 딱 그 좋은 예시가 이 시기심, 부러움에 대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부러움이 있어야 내가 어떤 부분들을 원하는지 발전시키고 싶은지를 알 수 있고 그게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 부러움에서 넘어와서 자기 발전으로 넘어가면 나의 그런 성장한 모습, 성취감에 대해서 뿌듯한 감정을 가질 수 있고 그 부정적으로 시작했지만 끝마무리는 긍정이 되어 가잖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 나처럼 그런 시기를 지나서 자신만의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을 볼 때 약간 그 공감하는 마음. 나도 저랬는데. 약간 그런, 이 마음을 뭐라고 해야 되지? 공감 말고 약간 다른 느낌인데. 동질감? 어쨌든 그런 마음들을 느끼면서 되게 저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누군가의 고생담이라고 할까요? 누군가가 지금까지 온 그 성장 스토리, 배경들을 알게 되면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인간극장 같은 거 볼 때, 그 사람의 이야기, 정말 생판 모르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을 하고, 저 사람 한번 만나면 내가 진짜 꼭 한번 안아주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가끔 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에 어쩌면 그 좀 좋지 않은 면이 잘된 것만 보여줘서 그 시기심을 증폭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누군가의 그런 스토리를 알게 된다면 단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온 그 궤적들, 흔적들을 알고 있다면 누구라도 응원하고 축하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가 그런 것 같아요. 친구가 가끔 셈이 날 때도 있지만 응원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친구가 얼마나 나와 알고 지낸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힘들었는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응원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 가족은 더더욱 그럴 거고요. 어떻게 오늘 이렇게 시기심 하나 가지고 떠들어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좀 해결해 보고 싶은 또 드는 생각들 있으면 이렇게 가지고 올 거고요. 오늘도 이렇게 팟캐스트지만 아무것도 뜨지 못했습니다. 이제 영상을 끄고 편집하고 오늘 남은 주말에 여유로운 시간들은 뜨개질하면서 요새 꽂힌 그 25, 21 맞나요? 네, 김태리 나오는 그 드라마 보면서 여유를 즐겨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또 돌아오겠습니다.